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혐의로 풀려났다. 지금 문재인과 박범계가 사건을 조작 날조해서 죄 없는 우리 장모님을 감옥에 넣은 거다. 문재인이 나에 대한 탄압이다. 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자, 여러분, 이 빵식이는 이 보수 중에 보수 아닙니까? 자, 좌익들은 이 본인들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주위에서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홀딱홀딱 호떡 장수마냥 잘 뒤집습니다. 자, 반대로 보수는 한 번 아니면 꼰대라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끝까지 소신있게 밀어붙일 줄 알아야, 그래야 진정한 보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린 거를 고집 부려갖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근거와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보수답게 보수의 프라이드를 지켜가면서 밀어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님이 징역 3년형을 받고 법정에서 구속이 됐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 사실을 근거로 방송을 논리적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현재 상황을 보시면 보수에서 이 해야 할 일들을, 말들을 좌익들이 다 하고 앉아 있어요. 참 비정상적인 현상이 아닐 수가 없음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민주당의 대표를 하고 있는 송영길이가 윤석열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가와 경제 공동체. 이 말은 지난 2일에 법정 구속이 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권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는 그런 말인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을 최서원과 경제 공동체로 엮은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본인도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라는 그런 말이에요. 반대로 이 보수 쪽의 이준석이를 비롯해서 윤석열을 이 지지하는 이런 사람들의 이 해명을 보시면 연좌제를 말을 하면서 왜 장모님의 범죄에 대해서 사위인 윤석열이 입장을 밝혀야 되냐, 이렇게 또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의 관계는 뭡니까? 연좌제는 한마디로 범죄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연대 책임을 물어가지고 처벌하는 그런 제도고요. 헌법 13조 상황을 보시면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해서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보수 쪽에서 윤석열을 감싸고 있는 듯한데, 이 말 자체는 뭐 헌법이니까 맞는 얘기일 수는 있지만 윤석열의 경우는 다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경제 공동체라는 논리로 감옥을 보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윤석열 본인은 부인과 장모와 경제 공동체가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만 경제 공동체냐, 이걸 답하라고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보수가 윤석열에게 해야 할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좌익들이 하고 앉아 있어요. 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현실입니까? 자, 송영길이 윤 후보가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했을 때 썼던 그런 논리가 경제 공동체론, 묵시적 동의론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송영길의 이 말은 틀린 거죠. 동의론이 아니라 묵시적 청탁, 이걸 말하는 거죠. 묵시적 청탁이라고 감옥에 넣었잖아요. 이게 윤석열의 당시 논리였습니다. 묵시적, 암묵적 청탁으로 감옥에 넣은 거, 여러분들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많이 들어보셨죠? 그럴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럴 수도. 자, 지금 보시면 이재명도 최 씨, 그러니까 이 윤석열의 장모인 최은순 씨에 대한 이 법원 판결에 대해서 사필 규정이다, 같이 범죄적 사업을 했는데 이분만 빠진 게 사법적 정의 측면에서 옳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제자리로 간 것 같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재명 군, 당신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먼저 좀 생각을 하고 입을 열기를 바라요, 이재명은. 그리고 추미애는 윤석열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면서 아주 신나서 날뛰고 앉아있고요.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이 사람은요, 누가 고소를 해도 될 듯해요. 뭐라고 했느냐, 이 사건은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국민의 노후 자금에 손실을 끼쳤던 이 박근혜, 이재용 뇌물 사건의 또 다른 판박이라면서 그 사건의 수사를 직접 지휘했던 윤 전 총장은 이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지 너무나 잘 알 것이다. 책임 있는 답변과 해명을 촉구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거 완벽한 허위사실 아닙니까? 아니, 언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삼성의 이재용이 국민연금에 손댄 사실이 있어요? 그리고 단지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에게 누명을 씌운
윤석열의 죗값을 치러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검찰 수사에서 동업자인 3명은 기소가 되고 유죄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윤석열의 장모인 최은순 씨만 무혐의 처분된 적이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께서 상식적인 눈으로 이제부터 보셔야 됩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당시 장모인 최은순 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적이 없다라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야기한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원이 아니라 22억 9천만 원이 되었죠. 자, 그럼 윤석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상적이라면 보수의 대통령 하려고 보수에서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다면, 또 자신의 장모가 억울하게 법정 구속이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나하고 장모님하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입을 닫고 있을 것이 아니라 따져 물어야죠. 법적으로 당시 장모가 무혐의가 나왔을 때는 아시다시피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러이러한 논리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혐의로 풀려났다 이러면서 지금 문재인과 박범계가 사건을 조작 날조해서 죄 없는 우리 장모님을 감옥에 넣은 거다, 이래야 논리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만약 이런 말을 못하거나 안 한다면 당시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무혐의는 뭡니까? 이건 분명히 문재인이 나에 대한 탄압이다 라고 국민에게 호소를 하고 맞짱을 떠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선 후보까지 지금 선언을 한 마당에 보수 대통령 한다며, 정권 교체한다며. 그런데 조용히 해요. 쉽게 말씀드려서 본인이 검찰총장 때 장모가 불기소로 나온 것이 정당했다면 당연히 현재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 정상인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반대로 현재 판결이 맞고 존중하고 수긍한다면 이건 또 뭡니까? 본인이 검찰총장 때 장모를 불기소로 풀어준 것에 대한 비판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는 그런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당에 입당을 한 해 만에 이러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국민의힘당에 윤석열이 들어가게 되면 국민의힘당의 대권 후보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윤석열이 되겠죠? 그럼 그렇게 치고 나중에 이런 문제들을 문제 삼아서 날아가 버리면 국민의힘당은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건가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윤석열이라면 당시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내 장모가 무혐의 처리됐을 때 수사 기록을 딱 국민에게 보여주면서 이게 맞지 않느냐, 이래서 나는 우리 장모를 죄가 없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서 박범계와 김명수가 조작 날조로 해서 우리 장모를 징역 3년을 때리고 법정 구속을 시킨 것이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따져 물어야지 정상 아니에요? 그래야 보수 대통령 하는 거지, 정권 교체한다며. 그런데 조용하다라는 것은 본인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잘못된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판결이 맞다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고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아니라면 반박을 해야죠. 내가 검찰총장 있을 때 수사 기록이 이게 맞다라고 보여주면서 이걸 따져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문재인과 박범계, 김명수가 조작을 한 건지, 아니면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윤석열이 자기 본인의 장모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둘 중에 따져 물어야죠. 어떤 사람이 거짓이고 진실인지를.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현재 국민의힘당은 야당으로서 여당보다 개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주범들이 많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이 어떻게 되든지 본인들만 살아보겠다라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이런 적이 있어요? 무조건 반대죠. 차기 대권 후보들 당연히 반대하죠. 기본 옵션이죠. 그래야지만 내가 정상적인 대통령제의 대통령이 돼서 정권 교체를 하고 내 권한으로 내가 원하는 공약대로 대한민국을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각제 반대하는 뭐예요? 껍데기 대통령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국민의힘당에서 윤석열을 만약에 받아줬을 때는 무슨 조건이 따라붙겠습니까? 당연히 내각제 찬성을 하는 사람을 받아주겠죠. 실제로 윤석열이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할 때 얼마 전에 내각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이런 말 한마디 없었고 개헌 자체에 대해서도 언급조차 안 했어요. 이거는 뭘 뜻해요?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나 저렇게 얘기하나 자기한테 다 피해가 오니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보수 국민들을 뭉개버리고 그냥 묵묵부답으로 그냥 줄줄 질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강력한 대통령제에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정권 교체를 하고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서 감옥에 보내려면
아주 기본적으로 내각제는 첫 번째로 반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거 안 하고서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정권 교체니 자유민주주의니 없죠. 절대로 할 수가 없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 문재인은 감옥에 안 가고 누가 되던 껍데기 대통령을 우리 국민이 선출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무런 힘이 없어요. 껍데기. 그래서 이 나라는 국회에서 총리에게 모든 권력이 실어지게 되는 거고, 내각제는 그걸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들이 뽑는 거예요. 지들 입맛에 맞는 거.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번에 형님이 한 번 하세요. 몇 년 후에 내가 한 번 할게.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고려 연방제로 갈 것이 분명한 거고,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일을 생각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을 생각하신다면 저들이 나라를 이렇게 망쳐놓고 감옥에 안 가려고, 또는 박근혜 대통령을 억울하게 탄핵시켜놓고 감옥에 안 가려고 이런 세력들이 저들만 살아보겠다라고 내각제 개헌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를 바로 세우려는 대통령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뭡니까? 내각제 반대를 외쳐야 되는 거죠. 근데 단 한 사람도 내각제 개헌에 반대를 외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유력한 대권 후보 지지율 모르겠어요. 공작인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 중에. 자,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냉철하고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될 시기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논리와 근거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방송을 시작을 했고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앞으로 변하지도 않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